안녕하세요. 황선천입니다. 우리 최상원 회장님, 2009년도 백스코에서 같이 강의하고 우리 정경채 회장님도 뵙고 그러니까 아주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소개를 사하라로 갔다 온 황선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남극을 갔다 온 황선천입니다. 남극은 어떻게 가냐면은 인천공항에서 달라스까지 12시간 50분을 타고 갑니다. 5시간을 대기해서 거기서 10시간 50분을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3시간 비행기를 타고 우수아이아나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4박 5일을 가면은 남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그 악명 높은 드레이크 해협은 평균 파고가 7m입니다. 최고 파고가 14m입니다. 그런데 배는 그 전진을 하면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멈추면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삶이나 영업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에서 먹는 모든 게 무료입니다. 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어느 정도 멀미를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루에 한 번씩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 사람이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내서 이제 이렇게 오베이드를 하고 다시 하는 그런 정도라고. 그래서 24시간 그 해협을 건너서 가야 됩니다. 남극을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32살짜리가 거기를 왔어요.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는데 32살짜리가 오니까 이제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어떤 이제 그 돈 많은 아주머니는 우리 사위를 삼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남극으로 왔냐면은 그 신입 사원인데 이제 그 여행 공모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유럽, 인도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맨 마지막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인생의 그 최종 그 여행 목적지가 남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을 가겠다고 하고 이제 그런 취지를 해서 당첨이 돼서 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끝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발지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입 사원이 남극의 끝에서 시작을 하니까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려요. 뭐 인도 여행을 가고 아프리카 여행을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극을 갔다 왔으니까. 제가 사하라 250km 마라톤을 뛰고 오니까 인생에서 더 이상 사막은 없어요. 첫날 40km를 걷기도 힘들죠. 뛰고 와서 그 탈수로 쓰러져서 링게르를 맞고 둘째 날 뛰고 오니까 쌍코피가 터지고 셋째 날 뛰고 오니까 발톱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완주를 하고 오니까 100km, 300km 울트라 마라톤 이제 이런 게 뛰는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가 사하라 마라톤이에요.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히말라야를 3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2번을 갔다 왔는데 얘는 MT나 이런 데를 가서 산에 다른 애들이 올라갈 때 얘가 안 올라가면 얘한테는 묻질 않습니다. 히말라야를 2번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번지 점프는 딱 한 번 했어요. 가장 높은 마카오 타워 233m에 했어요. 갔다 와서 제가 대성리 거기를 갔더니 누가 번지 점프를 하죠. 몇 메다니까 55m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마카오에 233m 뗐다고 그랬더니 뛰었다고 그랬더니 묻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모든 것은 끝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수학 문제도 어려운 걸 풀면은 다른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광주나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부산이나 광주를 찍어야 가잖아요. 벌써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끝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끝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실행을 하는 거는 쪼개서 정순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3W를 하겠다. 그럼 3W 벌써 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전화를 50통을 하고 AP를 15개를 하고 이제 그거를 그 정순으로 쪼개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주제 가지고 한번 그 삶의 오아시스. 결국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여유가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치가 그 계속 높아지지 않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공기 저항이 없으면 단 1mm도 못 돼요. 사람도 성장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성장은 비행기가 공기 저항 때문에 뜨듯이 스트레스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제 성장시키는 거다. 그래서 삶의 오아시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히말라야를 오르고 사하라를 건너는 것까지 참 힘들게 살았죠. 제가 이제 15년 전 이제 그렇게 TOT, COT도 못하고 이제 저공 비행으로 그냥 MDRT만 15년 했어요. 아까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좀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가슴에 제가 전율이 오고 우리 최상원 회장님 생명보험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참 그 많은 것을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 2009년도 백스코 그때 3,700명 앞에서 강의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저의 그 이렇게 이제 어떻게 소개가 돼 있냐면 그 팜플렛에 종신보험의 달인 황선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신보험만 제가 지금까지 제 판매 상품의 90%가 종신보험이고 또 판매하는 그 상품의 구성 자체도 사망보험금이 90%예요. 그래서 이제 프루덴셜에서는 한 줄짜리 종신보험의 달인 황선찬으로 합니다. 왜? 사망보장 딱 한 줄이에요. 청약서를 금방 씁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쓰는 게 아니지만 사망보험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CFBC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제가 핵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삶의 여유를 찾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풍수지리 왜 풍수지리 했냐면 제가 종신보험을 판매를 하는데 종신 서비스 그때 생각난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객의 몇 자리를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풍수지리를 제가 이제 8년을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8년을 했는데 풍수지리는 되게 과학적입니다. 저는 개성에 가서 김일성 동상의 그 자리를 감결을 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너무 완벽한 데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완벽하고 과학적이고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좋은 자리를 찾아도 잘못 묻으면 머리가 나오기도 하고 다리가 나오기도 하고 깊이가 안 맞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고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걸 제가 8년을 배우고 나서 결론은 화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화장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뜨거워서 싫으시대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를 자기가 끝에 가보지 않으면 항상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CFB 자격증을 땄잖아요. CFB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공부를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녀요. 왜냐면 제가 CFB 자격증을 진짜 어렵게 공부해요. 3개월 그때는 이제 영업을 전폐하고 제가 죽기 살기였어요.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따고 나서 제가 1년 동안 하여간 최고로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소중하니까 저는 고객을 만나면은 2시간, 3시간을 막 숨도 쉬지 않고 막 열정적으로 계속 하다 봅니다. 근데 고객이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간다고 그러니까 절대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쓰레기를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지식적인 것을 이 쓰레기를 머릿속에 넣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정보를 뭐하러 가져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풍수지리도 배우고 나서는 화장을, CFB도 타고 나서는 이제 영업이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헤비타트라고 이제 봉사활동을 가면서 제가 이제 어떤 진짜 힘든 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웠고, 단식은 제가 왜 배웠냐면 처음에 제가 15년 전에 할 때는 그 고객들이 이렇게 청약을 하면 다 이슈가 됐어요. 근데 성인병 이런 거는 너무 거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먹는 거에서 70%가 문제가 온다고 해서 제가 단식원을 들어가서 이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좀 파헤쳐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제 11일, 근데 이 사업으로는 이것만 한 게 없더라고요. 이제 한 95만 원 정도 받는데 재료비가 안 들더라고요. 이 단식원.
9박 10일에 이제 저희 가족 4명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이제 죽염하고 물하고 뭐 이렇게 차만 주고 재료비가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지고, 웬만한 성인병은 이제 그 정도로 하니까 이게 혈당 조절도 되고 혈압도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불량체들을 단식원 보내가지고 많이 이슈시켰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영업 진짜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난잡하게 사는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제 화를 좀 쐈고, 그리고 이제 4,130m 이제 안나푸르나 여기 이제 첫 번째 갈 때는 제가 이제 혼자 갔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갔다 내려오면서 저는 인생은 산으로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산을 갔는데 산은 이제 길이 정해진 데를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업을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간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길이 끊어지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하라를 가야겠다. 이제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2013년에 이제 사하라를 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 그거보다 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또 인생은 바다를 건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남극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가면서 뭔가 그냥 가는 게 좀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색소폰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130m에서 아리랑을 제가 불렀습니다. 근데 1%의 가능성입니다. 너무 추우면 리드가 걸어서 소리가 안 나고 눈보라가 치면 3박 4일 메고 올라갔던 걸 꺼내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1%의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1%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100%를 얻을 수 있어요. 50% 이상 가능성이 있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1%의 이런 거를 얘기했더니 이제 청소년 캠프나 이런 데도 저를 초청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요새는 50%의 가능성만 있어도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패로 50%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50% 이상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망 고객을 찾을 때 건강하고 납입 여력이 있고 주위에 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험도 또 어떻게 안 들고 있고 그다음에 연락도 잘 되고 근데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지구에 없어요. 화성에 가야 있죠. 화성에. 그죠? 그런 데서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 1% 그런 거에 도전을 해서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말라야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을 뛰고 마라톤은 제가 이제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을 10번을 뛴 명예조원당에 오늘 올려준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라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TA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기준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수능을 만점 맞고 수능을 10번 본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수능 수학을 1등급을 맞으려고 그러면 수학 문제를 하루에 30문제씩 풀어야 된대요. 한 달에 900문제를 풀면 1등급이래요. 20문제씩 600문제를 풀면 2등급이래요. 10문제씩 300문제를 풀면 3등급이래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이제 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억울해가지고 다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근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학생은 9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700문제를 풀었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200문제를 안 푼 게 딱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3W를 해야 되는데 3W 고객이 거절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해요. 왜 그러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TA를 내가 50을 해야 그 중에 15개가 AP가 잡히고 그 중에 PC를 뭐 10개를 하면 그 중에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TA를 50을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적으라고 그래요. 적으라고 하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적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전화를 안 하고 거저 영업을 하려고 그랬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개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슬럼프가 없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1년에 딱 한 번 뛰어요. 10월 달에. 근데 연습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고 완주를 해요. 10년 동안 제가 연습을 안 하고
마라톤을 뛰어도 완주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 제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마라톤 완주를 하려면은 마라톤 40km의 4배, 160km를 연습을 하고 줄넘기를 10만 개 하면 돼요. 줄넘기 저 한 번 하면 10,000개예요. 1시간 40분 동안이에요. 근데 그걸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하면은 아무리 연습을 안 해도 완주를 해요. 근데 그거를 통과를 못하면 완주를 못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럼 기준만 생각하면 돼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1, 2년 연습을 안 하고 마라톤을 뛴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기준이 있으면 슬럼프는 없어요. 제가 사하라 사막 250km 마라톤 했는데 제가 1000km 뛰고 갔어요. 4배.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하라 사막 너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라톤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힘들긴 해도 안전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뛰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책을 2권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청춘 멘토 사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도 광주 MBC 가서 이제 청년들 100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멘토로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학위를 따면 박사예요. 근데 책을 쓰면 도사예요. 도서를 만들기 때문에. 박사는 어렵더라고요. 도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뭐 이렇게 제가 삶을 살아온 걸 정리를 하니까 그게 어떤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사하라에 넣어가지고 어떤 것도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히말라야 산에다가 비교해서 어떤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왜 어려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극. 근데 이 화면에는 냄새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펭귄이 새더라고요, 새. 저는 새똥 냄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 새똥이. 보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가는데,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요. 근데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뛰다 보면 길이 없으니까 한 1km씩 퍼져서 가요. 1km씩. 왜 그러냐면 밟은 데를 밟으면 모래가 들어가니까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안 밟은 데를 밟으려니까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모래 언덕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은 모래 옆으로 가기도 하고 모래산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중간 정도 올라가다 너무 발이 빠지니까 또 내려가요. 인생엔 정답이 없잖아요. 중간에 올라가다 내려간 사람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끝까지 올라가 보면 다음에 갈 데가 쫙 보여요. 근데 옆으로 간 사람은 쉽게 갔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이 항상 갈등이에요. 쉬운 길을 갈 거냐, 어려운 길 갈 거냐. 근데 어려운 길을 가서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항상 갈림길이잖아요. 쉬운 쪽으로 대부분이 가요. 근데 쉬운 쪽은 경쟁자가 많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예상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쪽은 경쟁자가 적어요. 그리고 어려운 쪽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어려운 게 온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에서 벌써 결정이 끝나버립니다. 내가 쉬운 길을 갈 거냐, 어려운 길을 갈 거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이 그 길이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결혼식에서 필요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설문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뭐냐면 주례사래요. 주례사가 왜 없어졌냐면은 이 주례가 몇십 년 동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주례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봐야 돼요. 제가 CFP를 따고 물어보지 않고 2-3시간을 막 쏟아보니까 못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저기 메트라이프 MD 할 때 워크숍에 가서 제가 한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사하라로 간 세일즈맨이 이 목차가 40개예요. 1시간짜리 40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이걸 보내거나 이걸 이렇게 붙여놔요. 관심 있는 거에 스티커를 붙여라. 그래서 그 관심이 있는 거를 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되게 호응도가 높아요.
그 회사 같은데 이거 보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골라서 보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막에는 길이 없다. 한 번 오르려면 히말라야로 가라. 커피 한 잔도 샤넬처럼 팔아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식이 넘쳐나고 이럴 때는 내가 그 물어보지 않고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매트라이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오래 살아남는 것이 강하다. 이게 되게 오래 하고 싶은 건가 봐요. 그런데 그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과 가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인생의 뭐 자신만의 관역을 쏴라. 그 다음에 커피 한 잔도 샤넬처럼 팔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거 잘 보이나요? 제가 이거 뭐 한두 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주례사를 하지 않으려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뭐 이 중에 어차피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는 컨셉 세일즈라고, 이게 이제 그 MDRT 우리 그 회원 잡지인가요? 거기에 실린 내용이에요. 요번 나오는 거기에 이제 10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모든 것은 밑에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좀 누구 좀 여기에서 좀 관심 있고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없으신가요? 예? 예? 메신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듣고 싶으신지.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한 분 더. 예. 예. 그러고요. 예. 우리 회장님이, 예?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예. 회장님도 욕심이 많으시군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나쁘니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는 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집 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얘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 애가 이제 중3 때 어디서 물건을 훔쳤어요. 훔친 게 아니라 망을 봤어요. 친구들이 이제 훔치는 데 가서, 돈이 있는데도 이제 의리 때문에 망 보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돼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화를 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딴 사람한테 했더니, 애들이 크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남의 집 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집 애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지점장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하냐, 우리 매니저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순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객들이 이런 부분을 되게 격하게 공감을 해요. 근데 고객도 너무 진상이고 그러면 내 고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순간 이상하게 힐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그 키울 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첫째 장이, 이 사하라로 간 쌤이 첫째 장이 이제 사하라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가 히말라야, 세 번째가 그 마라톤, 네 번째 장이 이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거에 이게 나오는 얘기. 여러분 다섯 번째가 이제 세일즈에 관한 이제 그런 건데, 그 뭐냐면 이 개울물을 지나서 강을 지나서 바다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를 목표로 해서 애들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개울물을 지날 때 너무 욕심 때문에 이걸 간격을 좁히고 압박을 주면은 애가 그걸 튕겨져 나오거나 그게 적응을 합니다. 대부분 적응을 하죠. 적응을 하면 바다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죠? 옆에 뭐가 닿아야 되는데 안 닿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는 이 강둑에서 그냥 애가 헤엄쳐 갈 때 이걸 달만 하면 넓혀주고 이렇게 지켜봐주고 있는 거. 엄마 아빠가 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 아이가 아닌 것처럼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고객한테 이걸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럼 분명히 애가 물을 거다, 저게 뭐냐고. 그러면 이제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방학 때 애가 와서 학교
학교 갔다 오니까 우리 집 애가 아니라는 게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가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물으니까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퇴근해서 왔더니 가위로다 이걸 다 난도질을 해놨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또 이렇게 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중에는 어떤 게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여기저기 말씀하신 분은 제가 책 한 권씩 다 드릴게요. 많이 가져왔어요. 5번. 1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뜁니다. 근데 여기 다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왜 이 죽을 고생을 할까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을 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이런 거로 그 저항을 만들어서 자기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뭐 그냥 가도 끈이 없고 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라톤 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낙타가 매일 맨 마지막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들어오면 레이스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낙타 앞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막에는 나무 그늘 하나 어디 이렇게 걸터 앉을 돌 하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땡볕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온 거죠. 끝까지 견디고. 마라톤도요. 2-3시간 뛰는 사람 많이 힘들어요. 진짜 다리를 끌면서 6시간, 7시간 포기하지 않고 온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땡볕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 그 사람이 유나라는 얘기죠. 여기에 저는 MDRT, COT, TOT보다 진짜 포기하지 않고 그 경계선에서 MDRT를 달성한 사람이 진짜 위너예요. 그 사람이 진짜 박수를 받아야 돼요. 이제 사하라는 어떤 완주, 포기하지 않은 거. 여기는 자기가 먹을 거를 다 지고 뜁니다. 10km마다 물만 줘요. 그래서 배낭이 무거우면 그 배낭 무게 때문에 낙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낭 싸는 연습을 한 달을 합니다. 가장 가벼우면서 가장 칼로리가 높으면서 가장 부피가 작은 게 뭔가. 근데 결국은 전투식량이나 육포, 그다음에 애들 분유 이런 거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 바늘 하나 무게도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게 승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뒤를 따라간다고 그러면 경쟁자지만 방향을 약간 틀면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길은 360도 열려 있고 길은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사이다. 아까 이제 메신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메신저는 뭐냐면은 콩나물을 물을 주면은 물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죠? 물을 받아서 내려줬을 뿐인데 큰 건 콩나물이에요. 제가 북한산 산악 마라톤을 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포기하려고 막 이러는데 그 앞에하고 뒤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다. 제가 포기하면요 뒤에 사람이 길을 잃어요. 그 새끼리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면 안 되겠다. 뒤에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참고 제가 뛰어요. 그건 뭐냐면 이 메신저는 받은 걸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어주려고 중간에 뛰니까 결국은 내 완주를 하면서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신저가 이제 여기 와서 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런 분들이 메신저예요. 다른 분들한테 받은 거를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게 선순환이 돼서 흘러가야 되는데 막히면 죽습니다. 그게 계속 이렇게 물이 통과하듯이 통과를 해야 건전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메신저의 기능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강의를 하는 거나 책을 쓰는 거. 책을 쓰는 것도 받아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여기에 있고, 이게 이제 꿈의 정상에는 꿈이 없다는 거는 꿈은 동사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뤄야 됩니다. 꿈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굳어가지고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면 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려면은 생각이 머릿속에 머물면 썩습니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이 손하고 발에다 묶어놔야 돼요. 생각이 딱 나면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중간에 그 생각을 몇 번 하는 순간 그 생각이 그 머물러서 썩고 자기 몸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한 2만 원짜리 계약이야. 이 사람은 막 대출도 받고 되게 어려워. 그럼 내가 부산을 갈까? 근데 그걸 고민하면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 근데 갈까? 가야 되나? 가서 도움이 될까? 이 세 번을 하잖아요. 못 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개하고 착한 개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이기냐면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있잖아요. 악한 개한테 먹이를 3번 준 거잖아요. 갈까? 가야 되나? 꼭 가야 되나? 3번 하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이 꿈도 내가 꿈을 꾸는 순간 바로 해야 돼요. 제가 남극을 간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 남극을 전화해서 예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남극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히말라야를 간다 지금 바로 전화해요. 왜냐하면 히말라야나 이런 데를 간다고 10년 동안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간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때 뭐 바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3번 정도 또 악한 개한테 먹이를 주면 절대 못 가요. 그냥 꿈은 그냥 이뤄야 돼요. 지금부터 당장 이뤄 가야 돼요. 그게 꿈이에요. 꿈을 이루고 다시 또 꿈을 꾸고 이런 거죠. 그래서 꿈의 정상인 꿈이 없어요.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꿈을 꿔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다라는 제가 책 선전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왜 그러냐면 제 삶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삶을 이제 제가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고객하고 삶을 공유해야 고객들이 비교를 안 해요. 진짜 나도 진짜 저 에프스님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한 번 태어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이 공유되면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비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삶이 공유되려고 하면은 내 삶이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 일치를 해야 돼요. 항상 일관되게 모든 것들이 삶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 감독한테 왜 영화를 만드냐고 하니까 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 우리 FC들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고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해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삶을 공유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이다라는 책을 쓴 건 이건 600개의 질문을 가지고 100개를 추려가지고 10개 진로 결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왜 이 책을 썼냐면은 저는 이제 90세까지 이 일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90세까지 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일로서 생각이 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 고객의 평균 연령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근데 평균 연령을 맞추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객이 1000명이에요. 1년 지나면 1000살이 먹어가요. 근데 평균 연령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 졸업하고 끝나요. 평균 연령을 낮춰요. 고객하고 평균 연령을 어떻게 낮출까? 그걸 고민하고 계속 청소년들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막 드림 레터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600개를 모아서 그중에 100개를 추려가지고 이걸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사하라로 간 세일즈하고 맨하고 그 사이다를 논산 육군훈련소에 1000권씩 기증했습니다. 왜 기증을 했냐면 제가 약관 대출 받아서 이거 찍어가지고 기증했어요. 돈이 남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읽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 100권 정도 기부를 해야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제 친구가 마침 육군훈련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 상주가 한 18,000명이래요. 1년에 180명이 거기를 거쳐가는 거예요. 6주 동안. 근데 거기는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요. 6주 동안은. 그리고 옛날엔 빨래를 했는데 빨래는 공장에서 한대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권을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기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 1000권 정도씩은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저는 180만 명의 프로스펙팅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약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걸 읽고 나와가지고 제 곡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 제가 90세까지예요. 그 건강한 건 내가 1년에 마라톤 한 주를 한 번씩만 하면 건강은 유지가 된다. 어떻게 됐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여행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뭐 이런 6가지 중에 이 세일즈가 하나예요. 지금 한 20-30%만 전 영업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럼 20-30% 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를 고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이 아닌데, 취미인데. 이 3가지가 되면은 90세까지 제가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제가 15년 됐는데 15년 2월 1일 15년이 됐을 때 뭐를 할까? 제가 출근해서 한 게 제 보장 3억을 늘렸어요. 제가 사망하면 12억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무 현수만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하고 지급된 게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급액이. 그러고 저는 이제 연금 같은 거 다 이렇게 깨가지고 남극 갔다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애엄마가 저한테 반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죽으면 15억이 나오잖아요. 연금이 필요 있어요? 연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게 내 삶하고 이게 다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아까 이제 우리 최종원 회장님도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연금을 제가 많이 해놓잖아요. 그게 저를 자꾸 힘들게 해요. 사실 우리는 앞으로 갈 때 장애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옆길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는 떨어지면 끝이에요. 연금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해야 돼요. 90세까지 즐겁게 취미적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애엄마, 우리 아들 저 이렇게 히말라야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말라야는 그 정상을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작년에 갔을 때 눈이 2m 이상 쌓여 있어요. 눈이 햇볕이 비쳐서 눈이 녹아가지고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계속 거기 눈이 내려요. 밑에는 되게 날씨가 좋은데 그런 이런 정상을 여기 이제 뭐 10,000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짐을 지고 다니죠. 이런 보기가 힘든 황금빛으로 이렇게 변하죠. 햇볕에 의해서. 이거 한 자루만 키우면 평생 먹고 삽니다. 아침에 이제 눈이 다 내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모집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꾸려서 간 그런 팀이에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이제 등산을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타고 올라오면 국내선인 비행기가 이제 6,000m 이상 구름 위로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8,000m가 14개인데 6,000m 이상 봉우리들이 수북하잖아요. 그게 햇빛에 선명하게 있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차원이 높아지니까요. 기후의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도 사업이나 영업이나 모든 것들이 밑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치열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차원을 높여야 될 때 돈을 벌면 안 돼요. 그 차원을 높이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 히말라야는 이게 1700에서 시작을 하지만 내려온 거리를 합치면 1700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결국 고도 적응을 하고 이제 체력이 다져지면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계곡으로 내려가는 게 실패가 아니고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 가지 않고 나중에 롱런하고 장기적으로 갈 때 되게 그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소설책 보세요. 그 힘들고 어렵게 산 3년이면 3년을 가지고 책에 100페이지면 99페이지 반을 채웁니다. 그러고 나머지 50년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죠? 반장도 안 돼요. 그죠? 힘들게 어렵게 살면 그만큼 인생을 길게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방법 쉽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는 실패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1%의 가능성. 그럼 99%에 도전하는 사람은 항상 성공을 해요. 근데 실패하는 99%를 보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남극으로 간 세일즈맨 이렇게 얼음들이 떠다니고 여기 이제 펭귄들이 하나둘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5m 이상을 접근을 못해요. 너무 많습니다. 막 알을 품고 있어가지고 막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막 이제 오지 마라고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남극에서 수영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드카를 이렇게 준비해놔서 이걸 뭐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이렇게 보드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아가씨 둘인데 비키니를 준비해서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얘는 준비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뛰어 하는 거예요. 근데 뛰어서 딱 들어갔는데 보통은 왜 바깥보다 물이 따뜻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음이 계속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펭귄도 같이 수영을 해요. 근데 이제 펭귄이 그런 거예요.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 자기들 이렇게 추워서 나왔는데. 그래서 땅 뛰어내리는 순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 게 이렇게 죽겠다는. 그 막 진짜 막 발버둥을 치고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보드카를 한 잔 먹어도 정신이 안 돌아오다. 2잔을 연거푸 먹었더니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말이 수영이 아니고 그냥 탈출이에요. 탈출. 물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거친 파도, 평균 파고 한 7m, 하여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극을 제가 갔다 오고,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어차피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선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년에 10명한테 300만 원 받는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고민할 때 10번에 30만 원을 할까, 300만 원을 할까, 1000만 원을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이 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커피 한 잔도 샤넬처럼 팔아라는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30만 원에 하든 1000만 원에 하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을 인증샷을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AP 스크립트 한 글자도 틀리면 한 글자 틀리면 탈락이에요, 그냥. 그리고 공중전화번호부 콜드콜 500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료 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갔다 와야 돼요, 자비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 불황에 30만 원을 해도 안 돼, 30만 원 해도 이런 조건을 해서 누가 하겠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이걸 FP협회에 가서 강의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명이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열리면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30만 원짜리가 비싼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가 비싼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비싸죠? 근데 30만 원이 가장 비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1000만 원을 받고 제가 이걸 개설을 하죠. 그러면 한 번 결석을 하면 100만 원씩이에요. 그렇게 이걸 해놓으면요, 부모 상 이외에는 바쁜 일이 없어요. 근데 30만 원을 해놓으면 한 번에 3만 원이잖아요. 맨날 바빠요. 그리고 맨날 아파, 몸이. 그리고 5만 원짜리 계약만 해도 그거 바빠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100만 원이면 그런 고민이 싹 없어져요. 그럼 뭐냐면 30만 원을 하면은 맨날 한 3개월 동안 고민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변화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30만 원 들어가지고 시간만 날린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내잖아요. 그런 고민이 없고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10명 모아놓으면요, 자가 발전해요. 예를 들어서 AP 스크립트 이 빽빽한 걸 외우라고 할 때 30만 원 내고 외우겠어요? 못 외워요. 내가 돈 내고 이걸 왜 해야 돼? 1000만 원 딱 내죠. 단 한 자도 안 틀리고 외웁니다. 다 외워요. 왜?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해요. 뭐냐면은 변화를 위해서 왔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은, 스트레스는 이게 응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뭘 휠 때 그걸 버티는 힘이에요. 근데 임계점이 제로로 가야 스트레스가 없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휠려다가 다시 오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영업을 하는 세일즈맨이 왜 힘든지 아세요? 뭘 조금 하다가 나한테 안 맞는다, 힘들다, 어려우니까 다른 걸 해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샘을 파는데 샘을 1m씩만 파요. 1m 파니까 안 나오니까 또 1m 파요. 땅은 1m가 가장 딱딱해요. 딱딱한 것만 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돼요. 하나를 파면 지구 끝까지 파야 돼요. 변화를 유도하려고 왔으면은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왜
남자들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냐, 나는 좀 말을 더듬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말을 한 번 더듬으면은 이 애우는 거를 10번씩 써라. 10번 더듬으면 100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이제 설악산 지리산 안 갔다 온다고 하면 뭐 실패해서 성공은 이런 책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한번 해라. 대체안을 제가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출발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 3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백스코에서 2009년도 강의했을 때 제가 20분 강의했어요. 그때 종신보험 제가 강의를 했는데 매트라이프에서 제 강의를 그 컨셉을 듣고 20억짜리 계약을 했어요. 한의사한테.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만나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하도 막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팀이 한번 올라와서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했는데 그 팀에 골프 싱글 치는 이제 그 직원이 5억짜리 아파트 컨셉을 가지고 6개인가 7개를 팔았어요. 그럼 제가 20분 밥 먹으면서 1시간 얘기한 걸 가지고 그 정도를 파는데 3시간짜리를 10번 하는데 1000만 원? 비싼 거 아니죠. 그럼 그걸 한번 해가지고는 평생을 써먹는데. 그래서 사실은 자기한테 투자를 하는 거는 대출을 받아서도 투자해야 돼요. 학생이 이제 인턴인데 학생이 제가 책을 쓰는데 작년에 왔어요. 그 자기도 버킷리스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3천만 원을 가져오면 내가 책을 6개월 안에 써주게 하겠다 그랬더니 LP님 30만 원도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네가 이게 진짜 책을 꼭 쓰겠다고 그러면 부모님을 설득을 해라. 너를 팔아라.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이 책을 반드시 써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받아와서 하면은 너는 반드시 책을 쓴다. 근데 내가 300만 원에서 이걸 해주겠다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넌 책을 절대 못 쓴다. 근데 3천만 원을 받아오면 반드시 책을 써요. 3천만 원이면 반드시 써요. 그걸 설득할 수 있으면. 그럼 그걸 가지고 책을 하나 쓰는데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책을 한 권 완벽하게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2천만 원짜리 회사에 들어갈 거를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본전을 뽑고 그 다음에 평생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짜리 그런 사람은 뽑질 않아요. 요새는 100만 원짜리 10명이 아니고 1000만 원짜리 1명을 뽑아요. 100만 원짜리 10명은 관리하기만 힘들어요. 그래서 가치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간절함이에요. 어떤 고객들하고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해요. 그리고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고 절실하고 확신이 있고 그런 사람한테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뭐 지리산 하나 갔다 오고 이거 외우고 콜드콜하고 이게 뭐 임계점을 25%씩 낮춘 거예요. 제로로 가잖아요. 반드시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실험을 다 해봤고, 현재 어떤 걸 했냐면 40만 원을 내고 한 번 결석을 하면 10만 원이에요. 1분만 늦어도 5만 원 빼요. 그러고 뭐 늦게 오고 안 오고 이런 걸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안 늦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진짜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40만 원 내려면 4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100만 원 이자 한 번 결석하면 그건 임계점이 없어요. 그래서 블루오션은 이제 이런 게 블루오션이 아니고 어떤 가격을 높여야 돼요. 우리 보험이 너무 싸요. 종신보험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가격과 가치의 격차를 벌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신보험 제가 팔지만 종신보험 팔기 쉬워요. 제가 하나만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종신보험의 보장 수준을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요. 자기 연봉의 5배, 자기가 사는 집값 수준, 국내차 기준으로 자기가 타는 차 배기량의 10배, 자기가 앞으로 벌 거의 30%,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연봉 1억인 사람은 5억짜리 집에 살아요. 차도 에쿠스 몰아요, 5000cc. 그리고 연봉 5년치가 5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18억에서 20억 버는 거 30%가 5억이에요. 연봉 5천인 사람은 2억 5천짜리 집에 살아요. 차도 2500cc 타요. 10배 하면 2억 5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파악이 힘들면 집 한 채 이렇게 갖다 보여주면 이게 얼마짜리 같아요? 강북 사는 사람 강북 갖다 놓고 강남 사람 강남 갖다 놔요. 그게 그 사람의 보장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격차만 채워주면 돼요. 우리나라는 트렌드예요, 트렌드. 너무 쉬워요. 실손보험 트렌드 가니까 몇 년 사이에 3,400만 명이 가입해.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파악을 하면은 평생 일을 하는데 되게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신보험 시장은 앞으로도 블루오션입니다. 사망보장,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걸 팔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비교할 수 있는 숫자나 이런 걸 한 거는 다 인공지능이나 다른 것들이 다 대체할 겁니다. 근데 가슴이 뛰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거는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차원을 높이고 한계에 도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가 이제 관건이냐면 어떻게 하면 일할 시간을 줄일까요? 일할 시간이 줄어들어야 임팩트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임팩트 있게 일을 해야 그 어떤 고객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그 고객한테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임팩트가 없이는 안 돼요. 예? 그냥 지나다가 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고객이 뭐 이제 그냥 뭐 날씨 얘기나 아이스 브레이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쁘고 이런 사람들한테.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데 그 경매가가 얼마인지 아요? 최고 40억이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찾아올 때는 내가 30분이나 20분 얘기하는 게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난 30만 원 이상을 당신한테 지불할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내가 온다. 예? 이런 얘기를 탁 들어가면은 고객이 대화를 하다가 핸드폰을 보거나 회의 있어서 나가지 않아요. 왜? 내 시간의 가치를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그러고 진짜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야 갈 때도 자세가 틀려져요. 바쁜데 왜 지나다 들리고 뭐 이렇게 해요. 바쁜 시간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하지 않으면 즐기지도 못하고 일도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 그래서 컨셉 세일즈에서 집 그리듯 집 짓기 이것만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되게 이제 파워풀해요. 이렇게 이제 백지를 갖다 놓고 집을 그려보세요. 지붕부터 다 그려요.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빨리 그리면 지붕부터 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어떤 이제 교수님한테 집을 그리니까 그거 내 책에서 봤는데 밑에서부터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려보세요. 참 신기해요. 위에서부터 그려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이 생각한 대로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한 대로 행동을 안 해요. 생각은 밑에서부터 그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려보라면 위에서부터. 참 신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집을 그려봤더니 원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남의 땅에다 집을 짓냐? 땅부터 사야 된대요, 이 사람은. 그러고서 이렇게 밑에부터 그리더라고요. 그죠? 기초공사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살 집을 직접 졌는데 2년 반을 자기 땅을 구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1순위예요. 그래서 1번 주춧돌, 2번이 기둥, 3번이 지붕이에요. 저는 연금을 든다는 사람의 90%를 다 종신을 가입시켰어요. 그건 제가 가입한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종신부터 드려야겠네요. 노후 준비를 하는데 왜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은퇴 후에 뭐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은 건강할 때 노후 준비가 중요하세요? 아플 때 막 그런 게 중요하세요? 아플 때가 더 중요하지. 그게 준비가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주춧돌은 의료 생활비고 이 기둥은 그냥 생활비고 위에 게 이제 어떤 여유로운 생활비인데 어떤 거 지금은 기둥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춧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밑에 주춧돌이 아빠 보험이에요. 기둥이 엄마 보험이에요. 위가 애들 보험이에요. 근데 거꾸로 들잖아요. 집을 그리듯이 들으니까 애들 보험을 더 많이 들어 엄마 보험보다. 그죠? 집을 짓듯이 들어야지 100년, 200년이 가도 바뀌질 않죠. 그죠? 종신보험 들고 연금 들고 목적자금 들고. 그죠? 자동차 보험도 대인 보험 무한으로 들고 기둥이 대물이고 지붕이 자차하고 자기 손해고. 이 지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 구조가 되면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군요. 그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의 마음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못 바꿉니다. 그게 바뀔 때 되면 죽은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못 바꿔요. 생각한 대로 살게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못한 얘기들이 많은데 못한 얘기는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제가 종신보험을 가지고 4시간씩 15번을 하거든요. 사내에서 제가 사내 교수로. 그래서 이제 1시간에 이제 많은 거를 해봐야 회로만 꼬이고 안 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지만 다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밑에서 통해 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아까 사막 레이스에서 진짜 낙타 바로 앞에 들어온 그죠?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런 분들이 위너고 우리 일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 적이 아니고 내 파트너입니다. 저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시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뭐 저한테 한번 이렇게 강의로 인연이 되면은 그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은 제가 뭐 아낌없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새로운 걸 다 나눠드리면은 그럼 제가 새로운 걸 가진 게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또 새로운 걸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하여간 같이 그 행복하게 롱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내도 되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